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본 적 있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집어들고 카톡방을 들락날락하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음악을 켜고 뭔가를 계속 재생하면서 조용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불안을 없애주고 있을까요? 더 이상한 건 방금 전까지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멀쩡했는데 혼자 남는 순간 갑자기 오늘 했던 말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지? 혹시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는 거죠. 심지어 10분 전에 보낸 메시지 하나 때문에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혼자서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잖아요. 왜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괜찮다가 혼자만 남으면 이렇게 불안해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고 확인해주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은 자동으로 오늘 있었던 일, 방금 한 행동, 조금 전 대화를 끄집어내서 나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왜 하필 혼자 있을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지 알려면 먼저 우리 머리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 원래 안전보다 위험을 먼저 찾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요즘은 하루 종일 알림, 메시지, 회사 단톡방, 뉴스, 비교, 경쟁 속에서 살죠. 뇌는 늘 긴장 상태가 기본값이 돼버렸어요. 가만히 있는 순간이 오히려 비정상처럼 느껴질 만큼요. 그러다 혼자 집에 딱딱 남겨지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면 그동안 눌러놨던 불안 신호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 위협도 없는데 우리 뇌는 마치 큰일이 나기 직전인 것처럼 계속 경보를 울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불안을 누르려고 폰을 집어들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뇌의 일부분이 실제로 꺼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웃고 떠들 때 열심히 작동하던 부분이 쉬면서 평소에는 잠들어 있던 불안 담당 부서가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불안이 적절히 조절되는데 혼자 남으면 그 조절 장치가 약해지면서 불안이 증폭되는 겁니다. 결국 혼자 있을 때 불안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극도로 불안해할까요? 핵심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계속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 항상 누군가랑 함께 있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뇌가 그렇게 훈련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매일 사람들 속에서 지내면서 혼자 있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혼자 남으면 뇌가 당황하는 거죠. 마치 수영을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이 갑자기 물에 빠진 것처럼요.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본 사람들은 뇌가 이미 적응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편안한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고 느껴요. 실제로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1시간처럼 느껴지고 1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불안할 때 뇌가 모든 걸 천천히 처리하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고 시간을 천천히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뇌가 시간을 느리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왜 유독 안 좋은 생각만 드는지 아세요? 우리 뇌는 좋은 정보보다 나쁜 정보에 5배에서 7배 더 예민하게 반응해요. 이것도 생존 본능이에요. 옛날에는 위험을 빨리 알아차려야 살아남았으니까요.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는 웃고 떠들고 하면서 이 시스템이 중화되는데 혼자 있으면 외부 자극이 사라지면서 뇌가 자동으로 나쁜 기억과 걱정거리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 갑자기 내가 한 실수든 나의 부족한 점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특히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조용함을 견디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하철 타면 모두 핸드폰 보고 있고, 카페에서 친구 기다릴 때도 인스타 스토리 확인하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가잖아요. 5초만 비어도 자동으로 핸드폰을 꺼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 뇌는 조용한 상태 자체를 이상한 상황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뭔가 계속 보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상태. 고요함이 더 이상 휴식이 아니라 불안을 불러오는 신호처럼 느껴지게 된 겁니다. 역설적인 건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면 불안이 해소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 피하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도 더 불안정하고 관계 만족도도 낮대요. 왜 그러냐면 혼자 있는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한테 의존하면 그 관계 자체가 불안의 원천이 되거든요. 상대방이 익십하면 불안해지고 단톡방에서 나만 대화 못 따라가는 것 같고 SNS에 친구들끼리 만난 사진 올라오면 나만 빠진 것 같아서 불안해지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불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지루함이래요. 한 연구팀이 발견한 건데 사람들이 불안과 지루함을 자주 혼동한대요. 특히 숏폼 영상, 릴스, 틱톡 같은 짧고 강한 자극에 익숙한 요즘 사람들은 자극이 없는 상태를 위협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나 불안해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뇌가 자극이 없어서 지루해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의 불안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자기 인식이 증폭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남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밖을 향한 관심이 작동하잖아요. 근데 혼자 남으면 그 관심이 자기 자신한테로 확 향하면서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결점, 부족함, 실수들이 확대되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랑 남이랑 비교하기가 더해져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비교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나의 속으로 느끼는 불안을 비교하면서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SNS가 이걸 더 악화시키는데 다른 사람들의 멋있게 편집된 모습과 나의 편집 안 된 현실을 비교하면서 불안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말씀드릴게요. 혼자 있는 불안이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불안일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확인하잖아요. 친구가 웃어주면 아,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구나. 칭찬을 들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거울이 사라지면 자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존재 자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지라는 의문이 드는 건 그냥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나를 재구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과의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불안을 피하려고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지고 불안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조절 능력이 회복돼요. 역설적이죠?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를 허용하는 순간 불안의 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딱 10분만 의도적으로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핸드폰도 끄고 음악도 끄고 아무 자극도 없는 상태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불편할 거예요. 3분에서 5분 사이에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지점을 넘기면 뇌가 새로운 균형을 찾기 시작해요. 이 경험을 반복하면 뇌는 혼자 있어도 위험하지 않구나라는 걸 학습하게 되고 불안 반응 자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머릿속에서 나한테 하는 말들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엄청 독한 말들이에요.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래.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런 식으로요. 친구한테는 절대 안 할 말을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의식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베프한테 하듯이 말하는 거죠.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이렇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오글거릴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면 뇌가 진짜로 바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공격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돌아가지만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뇌가 건강하게 작동하거든요.
요리해보거나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보거나 혼자 카페 가서 노트북 켜놓고 작업하거나 동네 한 바퀴 돌거나 이런 작은 활동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회피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줘요. 중요한 건 슈폰 무한 스크롤처럼 수동적인 자극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불안, 사실 이게 나쁜 신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지금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나를 정의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중인 거예요. 마치 새 신발 신었을 때 처음엔 발이 아프지만 계속 신다 보면 내 발에 맞춰지는 것처럼 지금 당신의 뇌도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면서 불편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하다는 건 당신이 약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혼자 있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하지만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혼자 있는 게 무섭고 불안해도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서도 괜찮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자유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자유예요.